이번 시간에는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만학의 제왕 주역으로 풀어본 풍수지리와 명당 세 번째 시간이고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재는 내가 쓴 책이 있어요. 시중에 팔리고 있는데 내가 쓴 책으로 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은 음양의 또 남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불이라도 할 수도 있고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우주 삼라만상은 음양의 상충,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또 상합, 서로 협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우주 삼라만상은 음양의 상충 상합을 통한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지고 돌아가더라. 음양이 다투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항상성이 생겨서 어떤 상태가 지속이 되더라. 이 음양의 원리는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 존재, 운동, 변화, 순환의 원리로 불교고 밀교에서는 음양의 정수이며 대표 선수인 남녀간의 섹스를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기도 했다. 즉 남녀간의 상호작용이 곧 우주다. 불교 이제 발전 단계가 원시불교, 부처님 계실 때의 그 원시불교, 이제 부파불교, 그다음 대승불교, 대승불교 다음에 밀교가 나옵니다. 밀교가 나오는데, 밀교에서 깨달음의 한방편으로 그 남녀간의 섹스를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밀교에서는 아주 그 어린 이쁜 여자를 갖다가 사갖고 와서 스승이 이렇게 섹스 시범을 보여요. 사정을 하면 안 되죠. 그 삽입돼 있을 때의 아주 황홀한 상태, 그 상태에서 정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풍수지리의 배산임수와 장풍득수는 추역에서 나왔다. 풍수지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배산임수하고 장풍득수죠. 배산임수는 알다시피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하고 앞에 물이 있어야 되죠. 장풍득수는 바람이 센 곳은 안 된다는 거죠. 바람은 막고 앞에 물을 얻어야 된다. 왜 배산임수와 장풍득수가 두 개에서 나왔냐 하면은, 지역에서는 물과 불이 서로 따르며 수집의 기회에 나옵니다. 또 우레와 바람이 서로 거스르지 않으며 내풍한 기회에 나오죠. 산과 못이 기운을 통한 후에야 택산함 기회에 나옵니다. 능이 변화하여 만물을 다 이룬다. 자, 세상이 뭐가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운동하고 변화하고 순환하고 이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불이 서로 반대죠.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래도 가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밥을 할 때 솥 안에는 물이 들어있죠. 추억이 어려운데 몇십 년에도 알까 말까 하는데, 하여튼 몰라도 참 몰라도 들어보세요.
이 불교에서는 제8식 제 아리아식, 이게 이제 칼륨이 재구성해 놨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불교에는 유시각이라는 게 있어요. 칼륨이 재구성했는데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은 불교 유시각의 제일 8아리아식, 8식, 이게 칼륨에 의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 뭐냐? 혹시 현대 장비로 이야기하면은 컴퓨터의 C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비행기에 말하면 그게 블랙박스 있죠. 또 내비게이션의 그 핵심 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고한 모든 것들은,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은 무의식이 기록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은 의식, 잠재의식은 못 알아듣더라도 무의식은 그걸 갖다가 필름 찍듯이 찍고 이게 뭔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더라도 들어보세요. 물과 불이 무슨 일이 일어나려 그러면 물과 불이 서로 반대인데 서로 합쳐야 된대. 밥을 할 때. 밥 속에 젖 속에는 물이 들어가 있고 밑에 불이 들어가 있고. 수력 발전에 일으킬 때. 위에는 물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불로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가 전기를 일으키죠. 원자력 발전소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럼 물과 불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우리와 바람이 거스르지 아니하며, 자, 비 올 때는 어떻습니까? 번개 치고 천둥 치고 바람이 막 불고 하죠. 또 상감오시 기운이 통한 후에야 능이 변화하여 만물을 이룬다. 좀 지역이 참 어려운 거라서 이해가 안 될 건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들어보세요. 무의식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명당이란 하늘과 물과, 하늘은 뭡니까? 빛이고 번개죠. 번개고 바람이고, 그렇죠. 또 별들 간에 또 서로 작용하는 중력도 있겠죠. 또, 또 아무 물질도 있다 그러죠. 그런 걸 갖다가 하늘이라 그럽니다. 또 신의 개념도 되겠죠. 하늘과 물과 산은 또 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이 왜 불이냐? 모르더라도 들어보세요. 즉 맹당이란 하늘과 물과 불과 산의 적절한 상충상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균형과 조화가 일어나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하늘과 산과 천기와 지기는 서로 통해 하늘과 땅과 물의 기운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이다. 하늘과 산은 또 남자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불일 수도 있습니다. 못은 여자이고 엄마이고 물이죠. 즉 하늘의 기운과 물은 산을 통해서 내려오고 모터의 수증기는 산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의 기운이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에 제일 먼저 닿죠.
비도 어디 제일 먼저 떨어집니까? 산에 제일 먼저 떨어지고, 햇빛도 제일 먼저 산에 떨어지더라. 바람도 어디 떨어지냐? 산에 제일 먼저 떨어져. 왜? 산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기운들은 산에 떨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산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 기운은 하늘 그대로 가만히 있고, 땅 기운은 땅 그대로, 기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안 일어나죠. 하늘의 기운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 기운은 하늘 올라가야 중간에서 서로 만나가 마무리 나오고 존재하고 번성하죠. 남자애가 여자가 서로 초딱 쳐다보듯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 쪽으로 가고, 여자는 또 남자 쪽으로 와야 일이 이루어지겠다. 이게 이제 주역에서는 뭐 지천태계라고 하기도 하고, 택사남 계라 하기도 하고 한데, 다음에 주역 시간에 대해서, 주역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강의할 때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주역을 강의하면은 여러분 못 알아듣겠죠. 기초적인 걸 하다가 기초적인 것부터 계속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주역도 강의하고 건강경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땅의 기운은 어디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냐? 땅의 기운은 모세 수증기가 발생해가 땅으로 하늘로 올라가죠. 이거는 산을 거쳐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하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고, 또 모세 기운이 또 하늘 올라가고, 중간에 있는 게 산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야 하늘의 뜻과 변화가 실질적으로 땅에서 행해지고 만물이 생성되고 번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과 산과 모터의 기운이 통하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풍수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산과 모터의 기운이 잘 통하는 길목에 인간이 거주하고 있으면은, 기주하면서 그 기운과 합하면은, 그 기운을 잘 이용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얻어서 만사형통한다는 것이죠. 자,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다 이거야. 하늘의 기운은 산을 통해서 내려온다 그랬죠. 땅의 기운과 물의 기운은 산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산임수, 산과 물 사이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기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이 만나는 장소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할 수 있더라. 하늘과 땅 기운이 만나는 곳에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고 생명이 태동을 하죠. 간단한 예로 바다에도 한류와 찬물과 난류, 뜨거운 물이, 따뜻한 물이 합치는 곳에 영양분이 가장 많고, 그래서 고기들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풍수지리의 가장 중요한 배산임수하고 장풍특수, 이거는 주역에서 나온 개념이더라. 풍수지리만 공부하면 이걸 모르죠. 또 주역을 공부를 해도 주역하고 풍수지리하고 상호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면은, 또 통찰력이 없으면은, 세상에 대한 물미가 없으면 이 응용이 안 되겠죠.
불로 떠졌으니까. 아까 물하고 좀 산하고 불은 똑같다 그랬죠. 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은 땅에 있죠. 수증기도 또 하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물은 땅에 있죠. 불은 어디 있습니까? 불은 공중에 있죠. 특히 어디 있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불이 날라오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물은 땅에만 있고 불은 하늘에만 있으면 서로 그냥 소 다 쳐다보듯이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겠죠. 자, 불 기운은 땅으로 내려오고 태양빛은 땅으로 내려오고 또 물 기운은 하늘 올라가야 중간에 만나가지고 뭐 창조가 일어나든 변화가 일어나든 무슨 묘용이 일어나겠죠. 이 뭐냐 하면 주역에서는 택산함 수학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산함 이제 설명은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밑에 있는 물이 위에 올라가 있대. 위에 있는 불은 산과 같다 그랬죠. 밑에 내려와 있대. 택산은 또 수학이제도 뭐냐면은 밑에 있는 물이 위에 올라가 있고 위에 있는 불이 밑에 내려와 있다 이거죠. 이게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백두산 천지 어떻습니까? 산 꼭대기 위에 물이 있죠. 물은 또 산은 불이라 그랬죠. 한라산도 마찬가지죠. 인체도 어떻습니까? 참선 이외에 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정신을 많이 쓰면은 고3 때 뭐 시험 준비 이런 것도 많이 해도 상기병이 생겨요. 원래 어떻습니까? 물 기운은 머리로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머리는 차고와야 되고 불 기운은 이 단전이나 발바닥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신경을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물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단전이나 발바닥에 있어야 될 불 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와 보죠. 그럼 못 견디다 미친다. 이러면은 주화인마. 우리 클 때는 그 무협지 이런 거 많이 읽었는데 무협지 보면 주화인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려 그러면은 밑에 있어야 될 물은 물 기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장이에요, 신장에. 물 기운은 콩팥이 있고 이거 또저 어디 가노 이게 방광에 있죠. 이거는 머리 위로 올라가고 머리가 시원해져야 되는데 머리에 있는 불 기운은 단전에 내려와 있어. 이거랑 발바닥에 내려와 있어야 돼. 수중 하강이 되어 있죠. 근데 거꾸로 되면은 병이 생기더라. 수중 하강이 되면은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데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하늘 기운이 하늘에 그대로 있고 땅 기운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 하늘 기운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 기운은 하늘 올라가야 중간에 만나가지고 모형이 일어나죠. 남자 여자가 서로 다 쳐다보면서 자고 있으면 안 된다.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고 여자가 그에 응해서 그래 짝짝꿍이 일어나죠. 또 밑에 있는 물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하늘에 있는 불 기운은 땅에 내려와야 된다. 그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씨씨씨 짝짝꿍 하면은 묘용이 일어난다 이게.
그리고 이제 명당을 찾는데, 명당은 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느 장소가 가장 균형과 조화를 이룬 곳이냐, 하늘과 땅과 물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잘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곳인가. 그 중에 관역 중에 10점짜리는 어디냐? 여자 몸으로 이야기하면은 여자 유방이고, 유방 중에서도 젖꼭지가 어디냐? 여자 음부 중에서도 자궁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냐? 요걸 찾는 거라 그랬죠. 그걸 찾은 다음에 더 확실히 하려 그러면은 휴역점을 쳐봐야 된다. 휴역점을 쳐봐서 이 자리가 내가 이론 따지보고 이 통찰력으로 따지보고 현장 답사해보고 다 봐도 이 자리가 명당 같은데, 자, 하늘에서 보기에도 이 자리가 명당입니까? 이에 대한 휴역점을 쳐봐야 돼요. 근데 휴역점을 쳐봐서 무슨 개가 나와야 되느냐? 지수사계는 이게 단순히 무덤을 말하죠. 지삼견계 3효가 명당짜리더라. 뭐 지수사계가 뭐고 뭐 지삼견계가 뭐고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프로들은 지역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이야기했죠. 모르더라도 무의식은 기억을 하고 있고, 무의식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 스스로 계속 컴퓨터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지역 풍수지리를 잘 알라 그러면은 지역의 그 아버지인 지역을 잘 알아야 되더라.